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이진엽입니다. 오늘은 유통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유통업종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14%가량 하락해서 코스피를 언더퍼폼 하였습니다. 신세계 정도만이 코스피를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소비 부진에 기인한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결국 순수 오프라인 사업자들은 역성장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매 판매액 전체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하반기 전망에 앞서서 매크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매크로는 지금 혼조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이렇게 1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회복을 보이는 듯하였으나 5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지면서 다시금 95.7% 포인트를 기록을 하였고요. 다만 소비자 심리 지수는 무역 분쟁의 이슈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소비 심리에는 부동산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점 잡고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강남권이나 지방권 모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소비는 돌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용 역시도 작년에 굉장히 부진했는데 이 부분이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전반적인 소득 상황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1분기 이게 역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비소비 지출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득 분위별로 조금 나타내 보면 저소득층이랑 중산층은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고소득층이 이렇게 지금 둔화되는 모습, 특히 5분위가 많이 빠진 모습이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구도는 경쟁력이 약화되는 전통적인 오픈마켓들, 그리고 작지만 강한 신흥 카테고리 킬러들이 부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력이 바탕이 된 종합 쇼핑몰들도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얘들은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통적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 특히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배송 경쟁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올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11번가라든지 이베이 같은 사업자들은 수익성 위주의, 티몬 역시도 그렇고요. 수익성 위주의 전략을 펼치고 있어서 얘들은 이제 점점 성장성이 도태되어 가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제가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사업자들, 영향력이 떨어지는 사업자들이 얘들이 매년 4% 정도 MS를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4%를 누가 확보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쿠팡이 계속 잘 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기 이제 CTO 선임이 되고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제시할 수 있고, 하반기에 또 네오 창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롯데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사업자들이 신규로 이제 대응이 본격화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이커머스 시장 MS 확보 전쟁이 본격화될 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4%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쿠팡의 공세는 당분간 ING라는 말씀이고요. 결국 쿠팡은 2018년에 GMV가 거의 40% 정도 성장을 한 모습이었고, 적자는 1.1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 잠식이 다시 한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쿠팡의 쩐주라고 할 수 있는 비전 펀드 같은 경우가 8번째 투자 규모인 상황입니다. 쿠팡이. 그래서 쿠팡이 비전 펀드에 있어서 핵심 포트폴리오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비전 펀드는 추가적으로 쿠팡한테 자금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한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쿠팡 같은 경우 비전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330억 달러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 IPO를 통해서 평가이익이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금 비전 펀드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전펀드 2호가 설립되고 있다라는 점이 추가 투자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준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쿠팡이 최근에 상품 공급 단가 인하, 중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는 올해도 역시 한 1조 원 가량의 적자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거 인상하고 인하한다라고 하면 적자가 거의 한 3천억 정도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자력으로도 한 3천억 정도의 여유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이제 롯데 리치를 시작으로 리치 자산 유동화가 본격화될 겁니다. 일단 롯데 쇼핑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될 거고, 결국 리치라고 하는 것은 현물 출자를 통해서 지분을 확보하거나 자산 매각을 롯데 쇼핑은 부동산을 하게 될 거고요, 리치에. 그러면 롯데 쇼핑은 임대료를 리치에 내게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배당금도 어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일즈 앤 리스백보다는 자산 유동화가 조금 더 러프한 타입이다라고, 조금 마일드한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것도 역시 임대료 부담이 생긴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최소한 1조 원 이상의 캐시를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롯데쇼핑이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캐시를 확보하는 걸 어디다가 쓸 건지가 가장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만약에 투자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자금을 집행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임대료를 내는 게 더 부담스러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엔 본격적으로 하반기 전망을 조금 말씀드리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조금 성장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로우 싱글, 하반기 로우 싱글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보시면 구매 객수는 떨어지고 객단가는 올라가는 상황인데, 객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굉장히 연계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이 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객수도 돌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객단가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VIP 소비가 계속 진행되면서 명품 소비가 계속 늘어날 거고요. 추가적으로 일반 소비자들도 그 늘어난 객수들이 뭘 살 거냐라고 하면 이러한 나심비의 확장을 통해서 결국 비싼 객단가 높은 상품들을 사는 트렌드가 결국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높아진 구매 단가를 조금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 계속 한 2~3% 정도의 성장을 하는 모습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트렌드 때문이면 결국 신세계의 아웃퍼폼은 계속 진행될 거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신세계가 계속 타 사업자들에 비해서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결국 명품 카테고리 MD 역량이 신세계가 가장 우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풀라인업을 갖춘 대형 점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면 나신비란 트렌드 역시도 신세계가 상대적 우위를 가져갈 유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VIP 소비도 그렇다고 하면 신세계는 타 사업자들에 비해서 계속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 만들어낼 거다라는 겁니다. 다만 명품 비중이 증가를 하면 이익에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명품 비중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대백화점 1분기 실적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현대백화점이 1분기에 기존 점상률이 2.2%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자가 나왔습니다. 감익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믹스가 조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측면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워낙 베이스가 낮은 상황입니다. 3사들이 모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이익 모멘텀을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마트로 넘어가면 저는 플랫 수준으로 방어가 가능할 거다라는 거를 전망하고 있고요. 결국 작년 하반기부터 객수가 많이 빠졌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도 온라인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올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반기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 베이스가 낮아서 이게 조금은 올라올 수 있다. 마이너스 1, 2%에서 진정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구매 단가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모양새를 계속 만들어낼 거다라는 거고요. 또 최근에 보시면 식료품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단가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주류 같은 영역들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이라서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 물가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상반기에는 이게 돌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돼지 열병 이런 사태들 때문에 돈유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을 조금 체크하시면 객단가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마트들의 경쟁력이 점점 약해지니 롯데마트는 최근에 MD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D 구조조정이라는 게 결국 대형마트의 의류 카테고리, 뭐 합의 카테고리 등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서 얘들을 아예 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빼버리고 한 예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테넌트를 유치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구조적으로 기존점 성장률이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원래 직영점의 부분이었는데 롯데마트에 만약 이게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임대료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 감매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 매출액에 있어서 임대료만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액이 아니라 임대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이즈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점 성장률은 수치적으로는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보일 수 있다. 이건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점 성장률보다는 이익에 집중할 때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별도 기준의 턴어라운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저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U자형 곡선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점은 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할인점은 계속 이렇게 조금 빠지겠지만 이거를 트레이더스가 이익 비중이 점점 올라가면서 늘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전문점들이 메이크업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익만 보존해준다라고 하면 별도 기준이 쓰게라든지 이마트24라든지 이런 성장성들이 드디어 부각될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는 월마트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하이 싱글 수준의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성장성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걸 객단가와 객수로 조금 분해해 보면 객단가는 작년 베이스가 워낙 높았어요. 이게 지금 베이스가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낮아진 레벨 다운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객수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미세먼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좀 추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객수가 둔화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5월부터는 이른 더위가 시작되고 있고 또 날씨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소비자들이 미세먼지에 조금 둔감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객수는 다시 올라온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객단가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료품 가격 인상이 편의점 영역에도 수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식료품 가격이 인상이 되었던 시기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5월 말부터 담배, 주율이랑 릴 베이퍼가 출시가 됩니다. 사실 담배 성장률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경체적인 편의점 성장률도 빠져왔었는데 이 부분이 릴 하이브리드 출시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안정적으로 출시됨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디바이스에 비해서, 다른 담배에 비해서 GPM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의 GPM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그래서 편의점 모든 업체들이 하반기면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조금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회복을 오히려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게, 지금은 매수를 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가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탑픽으로는 편의점이 이제 하이싱글이 나온다라고 하면 비용단의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GS 리테일 같은 경우가 영업 레버리지가 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GS 리테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들, 나머지 사업자들은 이마트나 뭐 롯데쇼핑 이런 사업자들,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같은 사업자들, 이런 사업자들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유통업종 하반기 전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